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하고 청와대가 좀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임종석, 또 우상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우상호 의원 등 보면은 이런 운동권 선수들, 운동권의 핵심들은 나는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적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짐짓 고사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뭐냐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지난 2년 동안 김정은과 함께 댄스를 추었죠. 근데 김여정의 동생인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으로부터 처절하게 그야말로 얼간이 취급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드디어 온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4.27 판문점 회담의 큰 성과물, 또 자신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아주 옥동자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 공동연락사무소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폭파되었죠. 3초 만에.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또 그동안 자신을 떠받들어 왔고 자신을 이용했고 자신을 도구로 이용했던 운동권 핵심들로부터도 사실은 버림을 받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물론 한겨레나 경향만큼은 아니지만은 또한 친여 매체 중에 친여 매체가 한국일보입니다. 근데 한국일보가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픈 이야기를 갖다 오늘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6월 16일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이미 3일 전인 6월 13일 날 우리나라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즉 6월 13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13일이면 김여정 명의로, 저는 계속 김여정 명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니까 김여정이 세간의 얘기 나오는 대로 완전히 군권을 장악했다?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988년 9월 26일생 군 경력도 전혀 없는 그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100만 대군의 어떤 군권을 일시에 장악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수많은 국내 실력자, 당내 실력자들이 백두혈통의 간판이 필요해서 김여정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조만간 흉악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조금 너희들이 궁금할 테니까 내가 예고할게. 내가 이와 같은 대적 사업을 갖다가 총참모부에서 아마 구체적인 무엇을 내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같은 내용, 그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미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에 즉시 우리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9일이던가요 10일이던가요 그 당시 이 남북한 간의 모든 하트라인이 잘렸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북한의 통전부와 우리나라의 국정원 간의 하트라인이랍니다. 예전엔 통통라인이라 그래서 통일부와 통전부가 라인을 형성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통일부가 약간은 배제되고 보면은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저쪽에 통전부가 이제 하트라인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협박성 담화 외에도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고, 더욱 보란듯이 13일, 14일, 15일 약 3일 동안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폭약을 갖다 설치하는데 갔다가 무슨 우리 물건 사서 턱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면 여러 보면 차량으로 폭약과 그 등등의 장비들을 갖고 와서 또 폭약을 설치하는데 보면 불꽃이 튀는 무슨 용접 작업 비슷한 걸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폭약으로 건물을 3초 내에 일시에 무너뜨리게 하려면 각 기둥마다
그와 같은 폭약들을 장치하는 작업이 지난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마치 우리 군과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군이죠. 우선 우리 군이 TOD라고 그래서 열상 감시 장비로 실제 보면 그쪽을 늘 감시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불꽃을 일부러 튀면서 그 작업을 갖다 벌렸습니다. 그 작업을 벌렸고 또 보란 듯이 평상시에 이 작업모가 아니라 철모를 쓰고 쓸데없이 총에다가 착검을 하고 칼을 꽂고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저쪽 GOP라고 그러나 GOP에 보면은 그 김정은기와 인공기를 갖다가 늘 달아놓는데 갑자기 내리고 그 내린다는 것은 이제 곧 한판 붙겠다는 상징이고 이 뭔가 도발하기 전에 그걸 북한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3일 동안 뭐 했느냐 하는 것이 한국일보, 문재인 청와대는 뭐 했느냐 하는 것이 한국일보의 바로 비판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뭐 이런 지하에 잘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런 지하에 자르기에는 너무나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6월 13일 그 김여정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 날인 14일 일요일입니다만은 통일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꼬리를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김여정의 으름장과 김여정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북한 실세들의 어떤 협박에 대해서 사실상 항복선언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북 특사를 갖다 파견하겠다는 것을 비밀리에 저쪽에다 던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다음날 그들이 그 다음날 저들이 보면 그 다음날 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어제죠. 어제 보면 오전에 90분간에 걸쳐서 김여정을 비롯해서 뭐 장금 처리, 북한의 군 총참모부 등등에서 4건의 어떤 담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길막 뽀록을 냈죠.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서훈과 정의용을 갖다가 대북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정말 무망한 이야기, 한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드디어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부도 발끈해갖고 무례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면은 그동안 도대체 보면 6.25가 남침이냐 하고 물었을 때 17초 동안 눈을 꾹뻑꾹뻑 하던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전경두 국방장관은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갑자기 감동받을 국민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구들장군 입을 쓰고 저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그와 같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흰소리에 감동받을 또 거기에 흔하니 겁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우선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김현철 통일부 장관만 사의를 표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6일 날 북한이 저쪽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뭐 군을 동원해서 폭약물을 설치해서 삼촌에 폭파했던 아니면 송영길 우리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 말대로 저 대포로 안 쏘아서 다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포로 안 쏘았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면책시켜주는 겁니까? 실제 보면 통일부가 그렇다고 통일부는 거기 가서 뭐 연락사무소 업무하지만 그거 갖다 감시하고 그 지역을 보호하고 경비해야 될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 왜 사표 냈으면 당연히 정경두 국방장관도 사표 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그동안 북한하고 온갖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휘황한 그와 같은 상품을 갖다가 지난 2년 3년 동안 팔아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갑자기 김현철 한테만 흔한 얘기 독박 씌우고 그 후임으로 임종석이 우상호 거론했다가 임종석 우상호로부터도 저는 관심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독박은 당신 혼자 쓰고 가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새로 가려 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좀 한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그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이 경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지는 뭐냐니까 북한이 2017년 5월 10일 등장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한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걷던 김정은을 앞장세운 북한의 페이스에 말린 겁니다. 그들의 시간 벌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이 5월 아닙니까? 5월인데 그해 11월에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온 천하에 소문내고 떠들고 자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이제 그에 갓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Fire and Fury 하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고 또 거기에서 보면 당시 특히 서훈이죠.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하고 왔다 갔다 뭐 서로 연통을 닿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그거 갖다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발주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작한 그런 사이비 통일 평화 정책 갖고 온 세계에 팔면서 북한에 김정은에게 시간 벌어주고 또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트럼프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김정은을 쫙 세계적인 거물로 끌어올렸다가 하노이에 가서 불튼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수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해 만드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몰락과 문재인의 몰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몰락하는 가운데 새로운 보면 전통적 세력들이 점점 강력하게 힘을 잡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서서히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점잖은 척, 멋있는 척, 신사인 척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 좋은 이미지 특히 여성들한테 좋은 이미지 갖고 이번 총선까지 이용했고 이제 총선 끝나고 다음 2022년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겠다는 이쪽 좌파 그룹 내에서는 언론도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북한은 완벽하게 문재인을 갖다 드디어 토사 구팽시키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우상호 등 운동권의 핵심 주체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괜히 독박 쓰기 싫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싸늘한 결별선언 내지는 싸늘한 이별선언 하고 있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